김어준이 왜 저런지 대충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지금 뭐 줄타기 하고 있어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뭔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옵니다. 김어준에게 아쉬운 부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겸공 마지막 주자로 송영길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화해가 가능할지, 그리고 본인이 그 화해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자, 답변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화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그 화해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도 뿌리론을 강조하는데 제가 송영길이가 가장 적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잘 통합될 거라고 봅니다. 호남 분위기 야, 자기 죄를 자기가 알거든. 그렇죠. 예? 너만 잘하면 돼, 임마, 김어준. 처음 시작이 다스베이더에서 유시민 작가의 출연으로 불거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책임에 대한 어떤 해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명해라. 이 얘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시작된 건 작년부터 계속 점층적으로 쌓여 왔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유시민. 자, 또 이제 상반되는 표정이 좀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전당대회 일정을 어제, 굉장히 오늘입니다. 잘못 잡았다라는 얘기는 여러 자, 지금 뭐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 내는데 너무나 수긍해요. 사실 어제는 그 친청 삼형제 나왔을 때는 완전히 쌩까는 분위기였거든요. 수긍합니다. 그 전당대회 일정을 굉장히 잘못 잡았다라는 얘기는 여러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후보님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전남, 전북, 광주를 좀 띄어서 중간에 박아놓던가 아니면은 서울, 경기부터 시작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 당원들의 표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간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일정이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연설을 하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그때는 이제 과거에도 또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때는 그랬다고 해요. 예, 대의원 투표가 현장 투표였기 그래서, 때문에 그리고 대의원의 비중이 따로 있었기 워낙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정은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하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호응해주고 있잖아요. 네. 서로 맞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이 시스템, 이 설계에 의한 피해자 뭐 그렇죠. 이런 생각 저희는 하고요. 그런 피해도 있죠. 예. 그러니까 28%가 개표됐는데 그 28% 개표 결과가 나머지 72%한테 72%를 너무 많은 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이제 안 되겠구나. 실제로 중간쯤이면 절반 정도로 갔어야지.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서울, 호남, 경기를 중간쯤에 하나 넣었어야 돼. 사실. 그러니까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으신 것처럼 실제로 어제 이 친청 3인방이 나왔을 때는 전혀 대화가 안 됐어요, 사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쿵짝이 맞고 네. 실제로 이 선거 제도를 지금 만든 지도부가 치르는 선거인데 저들은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면은 친명계 의원들이 이 연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좀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했다가 뭐 난리를 쳤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김어준 씨도 저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아니 네. 저도 좀 비슷한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설계 잘못한 거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애초에 만약에 그걸 이런 방식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은 그냥 내친 김에 쭉 그냥 밀고 나가면서 송영길 후보한테 불리한 지역, 유리한 지역 따져가면서 지역 배치하고 투표 방식을 정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지적한 것처럼 현장 연설을 듣는데 그 앞에 갖다 모아놓고 이미 다 투표 끝난 사람들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호남하고 수도권을 지금 개표를 한다고 하는데 호남을 보고 수도권이 나름대로의 표심을 결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호남하고 서울을 같이 투표를 해.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이런 구도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제주, 인천 온라인 투표하고 ARS까지 끝난 다음에 제주에 가서 연설을 해.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거기서 연설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의원들도 그러니까요. 없는데. 저도 그 얘기 했는데 그럼 현장 투표를 살려놓든가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후보자들을 연설을 들을 기회가 사실 실제로 대면하면서 연설을 들을 기회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뭐 유튜브로 보면 모르겠는데 또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현장 투표를 하는 그런 극적인 어떤 흥행 요소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다 빼버렸고 지역도 연달아 호남하고 수도권을 다 붙여놔 버렸고 그렇지요. 투표도 같이 진행해 버리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전혀 뭐 큰 대세로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사실 수준의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제도만 놓고 한 주에 투표하는 거랑 똑같아. 흥행을 안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마구밖에 흥행이 안 안 되게. 보여. 안 되게. 왜냐하면 보통 호남을 넣으면 호남에서 민주당의 가장 주축이 되는 호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투표를 한다거나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뭐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에서 노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흥미를 갖고 막 하는데 호남하고 서울을 같이 투표하고 같이 공개를 해버리면 서로 간에 영향을 못 주잖아요. 서로 영향이 지금 주고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이죠. 근데 더구나 저는 지금 이 이상하다 스케줄도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충청권 바로 정청래의 홈그라운드에서 시작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직화돼 있던 부울경을 또 2주 차에 배치하는 등 누가 봐도 아전 인수격으로 충분히 뭔가 배려된 스케줄이다. 근데 정청래 팀 정청래 후보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것이 뭐 강원, 뭐 경북, 대구에서 정견 발표를 하는데 호남 투표자들한테 호소하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그 지역 분들에게 나의 비전 선포를 하는 자리인데 그렇죠. 상대가 호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엇박자가 심했고 그럼 우리가 일일이 그럼 그 투표하는 지역에서 그 다음 투표하는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스케줄이 잘 안 맞았다. 그래서 아마 당대표가 바뀌고 나서는 다음번에 그 전준위에서 이런 계획은 안 짤 것 같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마지막 보게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뉴스공장의 그 신도들, 딴지 게시판이 뭐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아마 그 정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글들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해서 몇 개 좀 뽑아 봤는데, 김어준이 왜 저런지 대충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지금 뭐 줄타기 하고 있어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뭔가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옵니다. 김어준에게 아쉬운 부분. 그러면서 오늘의 정의를 지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대통령이든 누구라도 정의롭고 민주당다운 비판적 지지를 분간하기를 바란다. 이전에 총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글이 삭제된 것 같던데 이 글도 삭제되나? 네, 지금 정청래 편 왜 안 드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이고 이거 날라갔네요. 민동기 씨가 되게 이상한 지금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지난번에도 보면 오마이뉴스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최근에 카틀막 당한 오마이뉴스가 그냥 뭐 마땅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빌드업을 최민희 의원의 논리를 가지고 하던데 어제 겸공 총수 인터뷰 보고 민동기가 총수가 이상하다. 할 말도 안 한다. 크로스 질문도 안 한다. 라며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게시판 유저는 공중파도 아닌데 겸공이랑 매불쇼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건가요? 왜 정청래 편 안 드냐고. 자, 지금 뭐 엄청나게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겸공이 KBS처럼 기계적 균형을 맞추니까 편 안 들어준다고 난리가 났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놀라운 것은 지금 뭐 거기 판매하는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상품들은 이를테면 색안경 같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 시즌 상품 배송 대기가 지금 3개인데 27년쯤에 온대요. 그러니까 뭐 수만 개가 지금 아마 주문 제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상업적으로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요즘 이렇게 주문하면 바로 오늘 밤에도 오는 아니요, 세상에. 여기는 주문 생산이 특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선주문 받고 배송은 뭐 한참 뒤에. 근데 이거 미리 사전 고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전 고지를 합니다. 한 1, 2년 걸릴 수 있다. 네네. 이렇게요? 그런데 왜 특이하네. 왜 불만 컴플레인을 게시판에 그럼 올리시지 구매자들께서? 그만큼 많이 기다리니까 빨리 받고 싶다는 뜻이겠죠. 와, 근데 물건은 정말 다양하고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매출 규모가요 실제로 뭐 4,500억 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좀 더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여기가 말씀드릴게요. 레거시 미디어 아니에요? 실제로 뭐 부산 지역의 언론사 매출 다 합친 것 정도 돼요. 와. 야, 크긴 크네. 네. 아, 뭐 부산 지역에는 뭐 지역 일간지는 요즘에 뭐 건설사로 넘어간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건설사가 인수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래요. 그 근데 그 전통에 매출 있는 규모로 따지면 웬만한 그 중견 언론사 두세 개보다 더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방 언론사는 몇 개 사고도 남을 돈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 지금 뭐 똥줄이 타는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딴지. 딴지 게시판으로 갔습니다. 자, 딴지 게시판에서 김민석을 조집니다. 같이 조져주세요. 그 말이죠. 정청래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님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부동산 대책 LH 정상화부터 네, 그럼 쭉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거 사전에 이거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여당은 그럼 뭐 했습니까? 마치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하다 무슨 뭐 다른 나라에서 유학하다 온 학생처럼 자기 뭐 이렇게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아니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했잖아요. 공급 대책. 네. 닥치고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정부 미쳤나 할 정도로 집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국토부 장관이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 당대표를 지내는 1년 동안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개혁을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사법개혁이나 법안 통과할 때 그거 조용하게 일사불란하게 통과시킨 적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매번마다 의원총회 거치고 법사위 갔다가 다시 넘어와서 또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고 그렇게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이 보기에 또 이거 아닌데 시민사회가 막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또 수정해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또 통과시키고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그거 말고 민생과 관련돼서 뭘 했는지를 얘기해 보라고요. 잘 생각이 무슨 안 이슈를 나죠. 집권 여당이 끌고 간 적이 있냐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뉴스원. 김영진 내가 대표되면 대통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 비책 있으면 지금 꺼내야. 정청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실제로 저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기 기사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딴지 게시판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오늘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야. 저는 조선 때부터 지금까지 조선일보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잘한 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못했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를 잘 해오고 있고 당대표 잘 해오고 있대. 예? 당대표도 됐대. 누구 때문에? 딴지일보 때문에 된 겁니다. 딴지 뉴스공장 때문에. 까지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을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도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맷집도 생겼고 굳은 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원들 보고 제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언론을 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카틀막과 관련된 입장이 또 질문이 나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자업자득.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노무현을 만든 언론, 노무현이 가장 먼저 인터뷰한 언론, 그리고 노무현이 청와대로 들인 언론에 대해서는 깔아뭉개. 그러면은 이게 정말 노무현 정신인가? 근데요,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정청래 전 대표와 최민희 의원은 국민들과 기자들의 시점을 무게추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정과제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누가 적임장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나한테 와 있지 않네. 그럼 나한테 적대적이네. 이 나쁜 것들. 니네 이제 두고 봐라. 나 당대표 되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조선일보랑 오마이뉴스를 동시에 배제한다? 그러면 함께 갈 수 있는 언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이쪽과 저쪽의 가장 중심적 매체인데 양쪽을 배제하면 사실은 이게 정도 차이지 어느 정도 다 결이 이쪽 양쪽으로 갈려 있단 말이에요. 그 양쪽 진영의 대표적인 매체를 언론으로 상대 안 해?
그러면 언론이랑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그걸 넘어서 국민이랑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딴지 게시판 유저들이랑만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정말 큰일 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조선일보랑 인터뷰 안 한다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전 조선일보 그러니까 TV조선에 한 번도 출연 안 했어요. 일부러 출연 안 했어요. 출연 요청 많이 받았는데 제가 조선일보 쪽만큼이라도 안 가겠다고 그래서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나간 적이 없는데요. 그건 제 소신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데 생활인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맞습니다. 하신 거네요. 유혹을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출연료도 많이 어려웠을 주는데. 때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만큼이라도 제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입장으로 전 떳떳하니까 정청래 후보한테 얘기하지만 정치인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저랑은 다르거든요. 전 제 소신을 지킨다고 해서 안 나갈 수 있지만 제가 더 자유롭게 비판하고 제가 떳떳하게 비판하고 싶어서 안 나가는 거지만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인은 누가 밉다고 해서 상대를 안 해버리는 이런 방식, 옹졸한 방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뷰도 할 수 있죠. 그럼 보수 진영한테 내 얘기를 더 많이 들려주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에 정치를 일으켜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말도 그거잖아요. 소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혁신하려고 하는 자기 이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투쟁가일 때 하는 거고 집권 여당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때는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좀 더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을 설득할 방법들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후보는 그럴 뜻이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TV 토론 때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제가 그거 보면서도 뭐 송영길, 김민석 어느 후보가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청래 후보는 아니야. 지금 이 시점에서 정청래 후보가 다음번 총선이나 대선을 치른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적절치 않아. 그냥 야당 시절에 싸우는 국회의원으로서 중진으로서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어울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는 어울리지 않아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저는 생각했어요.